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1분만 투자하세요 라는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매일 아침 뉴스를 전달하고 그 뉴스와 관련이 있는 테마주를 이렇게 브리핑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산업을 하나 선정을 한 다음에 또 이슈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바로 타이틀에 있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고요. 또 중요한 이슈, 셧다운제 폐지라든지 중국의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그 다음에 메이저 회사들의 신작 게임의 흥행 부진,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게임 산업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할 때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바야흐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규모가 20조 시대 눈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0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 10조 이 정도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수치라고 하죠.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지금 500조, 600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산업 안에서 전통적인 강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3N이라고 하는데요. NC, 넥슨, 넷마블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신진 이제 강자로 떠오른 회사들이 카카오 게임, 크래프톤, 펄 어비스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3N과 이 신진 강호 이 세 개 회사를 한번 좀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현명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규모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에는 약 14조 원 정도 규모였고 2019년에는 15조를 넘어서 2020년에는 약 17조, 그리고 2021년에는 18조에서 19조 사이, 그리고 내년에는 약 20조 원까지 산업의 규모가 커질 거라는 어떤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0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2019년도 국내 게임 산업의 매출이 약 15조 원 규모이다.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무려 16%를 차지한다. 정말 그냥 옛날로 따지면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동전 넣고 PC방에서 1시간에 1,000원 정도 결제하고 하던 이 게임 산업이 e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약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PC 게임은 하락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거. PC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플랫폼의 매출이 증가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게임 산업이 세계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RPG,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워크래프트 시리즈가 있잖아요. 블리자드. 워크래프트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총 쏘는 FPS 시리즈. 네, 여기에서 굉장히 산업 규모가 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포함해가지고 롤이라고 하는 리얼타임 전략 시스템. 그리고 일본은 콘솔 게임의 절대 강자.
그리고 영국은 마찬가지로 롤과 FPS, 총 쏘는 게임. 이쪽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리고 이 게임 산업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N이라고 하는 회사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현재 지금 녹화를 9월 3일에 하고 있고요. 9월 2일, 어제 날짜 기준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2. 최근에 이제 악재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하기 전에는 더 순위가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2주 최고가와 최저가가 52주 최고가는 이제 100만 원을 훌쩍 넘었고요. 52주 최저가는 최근에 이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6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97년도에 회사가 설립을 했고 98년도에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RPG, 롤플레잉 게임의 어떤 그 모델, 표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2003년에 이전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2003년에 또 리니지2, 이어서 뭐 길드워, 아이온 이런 게임을 계속 출시를 했습니다. 자, 리니지도 롤플레잉 게임이고 길드워 롤플레잉, 아이온도 롤플레잉,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이제 롤플레잉 출시를 했는데 리니지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길드워 아이온은 중세시대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인기를 시작으로 이 중세 유럽 판타지가 인기를 많이 끄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은 이제 무협 소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협 RPG라고 하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다 이제 컴퓨터 PC 기반의 게임이었고요. 그러다가 2017년 6월에 드디어 리니지 M이라고 하는 리니지라고 하는 이 콘텐츠 기반의 M 모바일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하루 매출이 20억씩 나오면서 NC소프트의 매출 규모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잠시 후에 HT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게임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등장을 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리니지의 어떤 BM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니지의 BM은 이제 그겁니다. PC 기반일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월 이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경매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매장에서 아이템을 거래를 하면 그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이 BM이 스마트폰과 합쳐지면서 인앱 결제 시스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비밀번호 입력, 지문 입력만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카드 결제도 되고 아이템도 사고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리니지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한국형 RPG의 표준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게임은 이제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니지가 있고요. 그리고 리니지 M 스마트폰,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2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게임들의 플레이 영상이 잠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NC소프트가 이러한 형태의 게임들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서든어택 그리고 빅히트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약 10조 원,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9위. 조금 전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30인데 넷마블은 39위. 자, 그리고 이 회사를 쫙 보면은요, 2000년에 설립을 했는데 초반에는 그냥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죠. 일반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PG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눌러서 하는 그런 게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PC 게임에서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1인칭 시점에 총 쏘는 게임인데 FPS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서든어택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 갑자기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븐나이츠라고 하는 롤플레잉 게임이 일본과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났지만 2018년도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데뷔를 할 무렵에 빅히트 쪽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NC하고 같이 손잡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임도 같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가 서든어택 2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좀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을 접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는 게임의 어떤 매출을 통한 가치보다는 지금은 빅히트와 방탄소년단하고 좀 연계된, 그리고 이 코웨이, 정수기 회사죠. 코웨이 인수를 통한 어떤 부가적인 사업으로 같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마블 콘텐츠를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도 나왔는데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7개의 대제, 세븐나이츠, 마블, 콘텐츠 챔피언 이런 게 대표적인 게임에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3N 마지막은 넥슨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본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94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일본 시장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20조 규모이고요. 대표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피파 온라인, 카운터 스트라이커,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등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 규모로는 국내 게임사 중에서 1등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조 원 정도 매출을 발생을 했고요. 이 중에서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이 1조 약 371억. 그런데 이 3조 중에서도 중국 시장의 매출은 1조 원 정도. 하지만 최근에 중국 시장의 매출은 하락세에 있다. 그래서 넥슨은 우리나라에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사실 일본 기업은 아니고 일본에 상장한 한 일본 법인의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통의 강자 3N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흥 강자 카카오게임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 이름에 카카오가 들어가는 것처럼 카카오그룹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5등이고요. 시가총액 규모는 5조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제 상당히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52주 최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플랫폼 유통기업이다. 자, 2013년부터 이제 뭐 쭉쭉쭉쭉 이제 되어 있는데 2016년에 사명 변경하고 작년 9월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한 게임이 바로 이 오딘이라고 하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게임인데 이 게임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이유가 최근 3년간 출시 이후 전통적으로 1, 2, 3등의 매출을 달리고 있는 게 바로 리니지 M, 뭐 리니지 2M 이런 리니지 콘텐츠였는데 바로 이 리니지 콘텐츠를 밀어내고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 매출 순위 1등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도 굉장히 크게 이제 폭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가디언 테일즈라든지 이제 이러한 게임보다는 오딘의 매출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연말 또는 이제 내년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의 어떤 경마를 소재로 한 이제 말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게임이 있어요. 이제 이 게임의 흥행 여부, 이제 요걸 보면서 주가도 같이 보면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펄 어비스입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이제 NC소프트하고 펄 어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은 6위,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102,000원인데 이것도 최근에 기록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현재 공통 신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이 콘텐츠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검은 사막이라고 하는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브라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밝힌 게 이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과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또 게임이 있는데, 이 펄 어비스가 최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배경에는 리니지 과금 패턴이라고 하는 리니지의 BM에 실망을 한 누리꾼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누리꾼들이 펄 어비스는 뭔가 달라. 펄 어비스는 직접 게임을 개발도 하지만 저들은 뭔가 독특해. 그리고 이 도깨비라고 하는 영상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수급이 유입이 된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딱 간단히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회사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은 16위 규모이고요.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목말라 있었던 네, 이 FPS 게임의 이제 절대 강자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사명을 이제 펍지라고 하는 변경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콘텐츠의 지속성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신작 게임을 개발을 하고는 있다고 했지만 아직
출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지속성 여부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어떤 인도, 그 다음에 다른 해외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콘텐츠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앞서서 이 전통의 강좌 3개 그리고 신흥 강좌 3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길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를 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 내 친구, 내 남편, 내 부인, 내 조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게임에 돈을 쏟아붓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BM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비즈니스 모델. 결론은 그겁니다. 자, 게임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할 때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또 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시간당 얼마의 이용료를 내고 게임을 했죠. 자, 이게 바로 BM이에요. 설명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주고 게임을 구매하는 것이 과거의 BM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플레이는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게임 안에서 인앱 결제라고 하는 게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캐릭터도 사고 이러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현재 시점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M의 종류는요, 패키지 판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그리고 컴퓨터 게임, 스팀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블루레이나 DVD를 사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콘솔 게임인 거고,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PC 게임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면 끝이에요. 이게 바로 패키지 판매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용료 정기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블리자드사의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대표적인 건데요. 한 달 동안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2만원, 뭐 3만원의 이용료를 내고서 계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용료 정기 결제 방식인데, 대부분 PC 온라인 게임에서 이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트렌드인데요. 인앱 결제 안에는 스테이지 제한 해금이라고 해가지고 체험 스테이지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낸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추가로 뭐 옛날에 우리가 애니팡 많이 하면은 뭐 하트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플레이를 할 때마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레이 포인트가 이제 차감이 돼가지고 그거를 충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는 뽑기, 이제 가차라고 하는데요. 뭐 아이템을 뽑는다든지 캐릭터를 뽑는다든지 의상을 뽑는다든지 또는 효과를 부여하는 버프를 뽑는다든지 이런 뽑기를 할 수 있는 뽑기 권한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인앱 결제의 한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강제로 광고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봐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도 다 비즈니스 모델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게임의 독특한 BM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게 바로 최근에 이제 리니지 BM,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조카들이 스마트폰에 돈을 쏟아붓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자, 플레이는 무료예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공짜로 우리가 게임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게임 안에서
상대방보다 더 좋은 캐릭터를 얻고 싶습니까? 상대방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뽑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돈을 내세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도입이 되면서 나타난 독특한 BM이다. 자, 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르려면 더 많이 결제를 해야 되는 바로 이 구조가 리니지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낸 대표적인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즘 게임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충전만 되어 있으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를 안 합니다. 스마트폰 터치 안 하고 자동 사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아이템만 뽑아서 내 캐릭터에다가 강한 버프, 강한 아이템만 장착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자동 사냥을 돌려놓으면 24시간 동안 알아가지고 필드를 돌아다니고 지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험치 수집이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레벨이 올라가면은 더 높은 레벨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죽여요. 그걸 이제 PK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열받으니까 그 상대방을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뽑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스마트폰 RPG 게임이 차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 방식이다. 리니지 BM의 이제 예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형 RPG라고 있습니다. 수집형 RPG 같은 경우는 대부분 캐릭터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독특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주일 동안만 이 캐릭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으려면 결제를 해야 되고 그게 바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고 하는 이 페이트 시리즈가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단순히 뽑기를 이용한 게임이지만 대박이 났고 최근에 이제 미호요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원신 시리즈가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 뽑기를 통해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예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리니지형 BM 예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지 않아도 제 영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리니지 BM 또는 리니지 사태 이런 것만 검색을 하면 굉장히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 NC소프트는 게임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무료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료로 플레이는 무료지만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면 뽑아라. 그리고 더 강해지려면 또 뽑아라. 다만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강해지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리니지형 BM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형 RPG 같은 경우는 페이트 시리즈가 제일 유명해요. AP라고 하는 이 플레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 번 실행하면 이게 일씩 차감이 되고요. 그래서 다 차감이 되면 기다려야 돼요. 충전이 될 때까지. 시간이 지나면은 충전이 되는데 이 충전되는 거를 나는 못 기다리겠어 라고 하면 돈을 내고 충전을 하면 됩니다. 또는 한정된 기간에만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페이트에서는 서번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번트를 뽑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 서번트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면 이 스테이지를 더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 이 서번트를 뽑는 거죠. 다만 제일 좋은 서번트를 뽑으려면 0.8%의 확률 1000번을 뽑으면 8번 나올까 말까 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게임의 BM이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 게임은 리니지형 BM이 대세이고 그 다음에 수집형 BM도 있다.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게임계를 둘러싼 이슈입니다.
네, 구글에서 검색 기간을 일주일로 설정을 하고 게임 이슈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화면을 좀 크게 보여드리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베일벗은 펄어비스의 도깨비. 자, 여기 보면 도깨비는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게임이다. 자, 일단 펄어비스가 눈에 들어와요. 또 펄어비스죠. 그리고 신작 중국 규제 따라 널뛰기. 네, 게임주가 개별 이슈마다 급등락을 반복했다. 리니지 라이크로 출시된 NC의 불소2. 다 오르는데 NC소프트만 점점점. 네, 요정도.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슈인데요.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펄어비스의 도깨비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제 도깨비라고 검색을 하면 영상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한국형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영상이 실제 플레이하는 영상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메타버스 개념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이 개념이 들어가서 상용화되는 최초의 대작 게임이 바로 이 펄어비스의 도깨비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제 추천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펄어비스의 주가가 최근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NC의 블레이드 앤 소울 2인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2는 스마트폰으로 나왔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하는 무협 RPG 게임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후속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상당수 게임을 좋아하는 누리꾼들은 와, 역시 NC 최고, 기대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래픽도 이제 너프라고 해서 이미 공개가 된 예고편보다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래픽,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1에서의 특징이었던 캐릭터들의 어떤 모습도 리니지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고요. 과금 요소라고 하는 것도 리니지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한 그런 것처럼 느껴지면서 시작과 동시에 서버 다운은커녕 서버가 아주 그냥 너무나 쾌적해서 경매장에 물건을 올려놔도 제대로 팔리지도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C의 주가가 아주 그냥 쭉쭉쭉쭉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NC의 저 행보, NC 주가의 회복 여부가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 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누리꾼들의 비난과 질타와 안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출이 잘 나왔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물론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고 앞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상당수 게임들도 여전히 리니지식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NC의 사업 개편은 당연히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신작 게임들의 어떤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중국의 게임 규제인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주 3시간만 허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정책인데, 시진핑 지금 이제 중국 주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이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이 너무나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이것도 그냥 어디서 이제 카더라로 이제 들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강제로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된다. 역시나 중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이슈이고요. 이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끼쳤어요. 단기는 영향을 끼쳤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셧다운제도 개편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청소년들의 게임이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 밤 12시 이렇게까지만 허용.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게임 이제 총량제라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되건 지금 3번, 4번은 결국은 이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단점을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바로 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메타버스가 아마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게임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도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를 하는 이제 그런 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하겠지만 이제 큰 개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이 일단 유망하다.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가 있죠? 역시나 욕을 하지만 NC소프트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 왜냐면 현재 지금 시점에 매출 1등이에요. 오딘이라는 이 콘텐츠가. 그리고 배틀그라운드가 있는 크래프톤. 이 NC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 이 세 개는 이미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 규모가 큰 북미와 중국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 역시나 NC 그리고 크래프톤 두 개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콘솔 시장의 진출 여부인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크래프톤과 펄 어비스 두 개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사의 신작 같은 경우는요, 자, 출시가 나와요. 어떤 회사에서 나왔어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 나왔어요. 오딘이 나왔는데 오딘이 1등이었던 리니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NC의 주가는 내려가고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폭등을 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작이 나오면 한국에서의 유사한 장르를 하는 유저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은 하지, 이게 또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유저가 갑작스럽게 유입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회사에서 자, 여러분 신작 게임이 나왔어요, 기대주가 나와요 라고 하면 기존 게임의 매출 순위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를 한번 또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절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건 시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PC하고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네, 그리고 모바일은 365일 다 가능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법률적인 것도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보호법의 셧다운제는 이제 개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꾀인 과몰입 예방 조치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입니다. 이게 만약에 법제화가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앱 결제의 상한선을 둔다라고 하면 아마 게임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NC소프트입니다. 9월 3일 오전 기준이고요. 중요한 건 굉장히 이제 성장을 잘 하던 회사가 2021년 초에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네, 이때 100만원 넘었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블레이드 앤 소울 출시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여전히 유의미한 반등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NC소프트 기업 분석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기간 재무제표 2021년 6월 기준 매출이 지금 5,385억입니다. 자, 근데 이게 9월 달까지 해가지고 아마 9월 중순이나 아니면은 10월 중순이나 11월 정도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나올 건데 6월과 9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면서 이 회사의 투자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NC소프트의 이제 일별 매매 추이인데요. 자, 1개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1개월.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봤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락이 나온 시점이 8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이때부터의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8월 20일 26일부터 어때요? 계속 팔고 있죠. 기관 투자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만약에 단기 저점을 잡고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죠.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가 게임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BTS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BTS가 빌보드에서 인기를 끌고 지분에 이제 투자를 한 넷마블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장기간 박스권.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기업의 어떤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조금씩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연간 매출은 아직도 이제 2조 6천억, 2조 4천억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분기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투자의 어떤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상승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세븐나이츠2의 흥행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매출의 성장세가 2억을 전망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다 글쎄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길게는 이제 안 봐도 되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는 7월 초부터인데 이때부터 이 오딘이라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하면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지금 매출 1위에 있는 게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재무제표보다는 이 메이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반등의 어떤 그 배경에는 결국에, 자, 여기 보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상승을 할 때 주가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는 매출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접근을 해보자. 그 다음에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요즘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자, 8월 25일이 기점으로 갑자기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52주 최고가 10만원 이상까지 기록을 하고 현재는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인데요. 7만원대부터 이제 쌓아 올린 이제 이 매물대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본격적인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점은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차트에서는 다루지를 못하고요. 다음은 신규 상장주인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1분만 투자하세요 시리즈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도 수익, 내일도 수익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상장 이후 조정을 받고 나서 연속해서 양봉이 나올 때는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뭐 가격대로 얘기를 하면은 한 20, 이 정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종목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펄어비스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요. 캐시카우가 있다는 점에서는 NC소프트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비에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확률형 BM이라고 하는 그쪽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크래프톤은 이것도 마치 펄어비스와 마찬가지로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선 이 회사들의 차트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짧지만,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이점을 더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연관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는 숫자 502.co.kr,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사이트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요 031-651-5023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서는 평택촌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쯤에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